확실히 뜬 거 맞습니다. 저런 말까지 나온 상황이라면 뭔 짓을 해도 옛날처럼 못 돌아가요. 전남친이 먼저 다가와서 시작된 연애이며 본인이 먼저 들이댄 적은 처음이라 했습니다. 서로 표현도 많고 다정했으며 친구처럼 편한 사이였고 장거리 연애였지만 전남친이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남친은 자존심이 세고 한 번 끝이면 끝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단호합니다. 2025년 1월부터 전남친 일이 바빠지기 시작하며 생활 패턴이 급격히 나빠지고 연락도 짧고 뜸해졌습니다. 그래도 나름 틈틈이 연락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전남친이 이런 관계 괜찮냐, 기념일 못 챙겨도 괜찮냐 등 질문을 하며 점점 불안한 표현을 하였고 저는 괜찮다고 대답하며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 대화 이후 전남친의 마음이 뜬 것 같아 저도 불안하더라고요. 설날 주말에 만나기로 했지만 전남친이 오후 버스밖에 없다는 이유로 다음 주에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2주 만에 보는 상황이었고 저는 전남친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터져 화가 나서 연락을 아주 뜸하게 했습니다. 저의 이런 간접적인 불만 표출 태도 때문에 전에도 두어 번 정도 싸운 적이 있었고요. 전남친은 결국 자기 상황도 너무 지치고 제가 이런 적이 한두 번도 아니고 자주 못 봐 힘들고 자기 상황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고 등의 이유를 대며 헤어지자는 뉘앙스를 풍겼고 결국 헤어지자는 말을 제 입에서 나오게끔 유도하여 헤어졌습니다. 마지막에 전 자꾸 돌려 말하는 상대에게 화가 나 왜 네 입으로 말을 못해라며 화를 내면서 끝났습니다. 상대 이별 이유가 뭘까요? 전 저에 대한 마음이 식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런 전남친에게 후폭풍이 오고 다시 연락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개월의 연애가 너무 허망하게 끝난 것 같아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남자 진짜 마음이 뜬 것 같나요? 한번 뜯어봅시다. 전남친이 먼저 다가와서 시작된 연애이며 본인이 먼저 들이댄 적은 처음이라 했습니다. 사연자님에게 다른 사람들과는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차별화된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서로 표현도 많이 했고 다정했으며 친구처럼 편한 사이였고 장거리 연애였지만 전남친이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여기서 꽂히는 워딩이 친구처럼 편한 사이였고 친구라는 워딩 안에는 좀 쿨한 매력, 털털한 매력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 외모도 좋아했겠지만 남자분이 초반 사연자님에게 많이 끌렸던 이유가 성격적인 부분이 꽤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전남친은 자존심이 세고 한 번 끝이면 끝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단호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단호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도 그 사람 자체가 생각보다 꽤 생각이 많고 깊습니다. 생각이 많고 깊기 때문에 단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가갈 때도 생각 많이 하고 다가가고 헤어질 때도 많이 생각하고 헤어져요. 그러니 마지막에 헤어진 버튼을 누르고 나서는 단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수십 번 생각했으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이 깊지 않은 사람들은 단호함이랑은 거리가 좀 멀어요. 대표적으로 막 입만 열면 헤어지는 애들 있잖아요. 사실 까고 보면 그 말이 진심이 아닌 경우가 더 많잖아. 그래서 저는 재회 상담을 할 때도요. 그래서 재회 확률이 높은 커플들을 보면 감정적으로 이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거면 그냥 헤어져 하고 끝내는 분들이 있는데 상담을 해보면 그런 분들의 재회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생각을 골똘히 하고 헤어지자는 말을 한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헤어진 거니까 생각보다 단호하지 않거든요. 근데 찐으로 생각이 많은 애들은 헤어지면 되게 단호해. 2025년 1월부터 전남친 일이 바빠지기 시작하며 생활 패턴이 급격히 나빠지고 외부 문제가 개입을 했죠. 연락도 짧고 뜸해졌습니다. 그래도 나름 틈틈이 연락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남자가 노력은 계속 했나 봐요. 그리고 이 노력을 하고 있을 때가 남자가 생각이 맥시멈으로 계속 많았을 시기 같아요. 그러다 하루는 전남친이 이런 관계 괜찮냐, 기념일 못 챙겨도 괜찮냐 등 질문을 하며 점점 불안한 표현을 하였고 너 이제 나랑 만나면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괜찮아? 앞으로 계속 이런 관계 유지되려면 네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는데 괜찮아? 어찌됐건 이 말은 전번한 헌신도를 내리겠다는 소리거든요. 이런 질문을 들었다면 우린 결단을 해야 돼요. 그냥 포기해버리든지 아니면 노력을 하든지.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지 몰라서 우왕좌왕 하다가 결국 상황만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정말 후회 없이 선택하려면 아주 현실적으로 그 남자의 스펙을 체크해봐야 돼요. 성격, 외모, 피지컬, 능력 이걸 따져봐야 돼요. 여기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노력을 할지 포기를 할지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노력을 하겠다라는 건 헌신도가 옛날 같지 않아도 막 옛날처럼 불같이 나를 챙겨주고 좋아해주지 않아도 이 남자의 성격, 외모, 피지컬, 능력이 헌신도를 빼고서라도 만나도 손해를 안 보는 사람이야. 나한테 좀 못해준다 하더라도 조건적인 게 너무 맞아. 그러면 노력해도 돼요. 그러나 이 사람의 현실적인 스펙이 헌신도를 빼고서라도 내가 만날 정도까지는 아니야. 이 남자의 성격, 외모, 피지컬, 능력이 헌신도를 덮어주지 못해. 뭐 대표적인 예로 그냥 나 좋아해주니까 만나는 연애, 나한테 잘해주니까 만나는 연애. 그런 경우에는 노력을 해봤자 보상심리 때문에 또다시
똑같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생각해 봤는데 이 남자가 나를 조금 덜 사랑한다 한들 이 사람이 조건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나랑 너무 잘 맞기 때문에 난 일단 만나야 될 것 같아. 만나도 내 손엔 아닌 것 같아. 이럴 때는 온전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노력은 어렵지 않습니다. 2달 동안만 안전모드 유지해주면 돼요. 우리가 자주 싸우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2달 동안은 거기에 있어서 내가 져주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게 한 2달 정도 유지되면 솔직히 마음이 100%처럼 옛날로 돌아오진 못해요. 그러나 상당 부분은 돌아옵니다. 물론 문제가 생겼는데 접어주는 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하며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 대화 이후 전남친의 마음이 뜬 것 같아 저도 불안하더라고요. 사연자님은 노력을 선택하셨죠. 이제부터 2달의 암흑기를 버텨내야 되는 시기가 와버린 겁니다. 설날 주말에 만나기로 했지만 전남친이 오후 버스밖에 없다는 이유로 다음 주에 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2주 만에 보는 상황이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만났다는 거네요. 저는 전남친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터져 화가 나서 연락을 아주 뜸하게 했습니다. 저의 이런 간접적인 불만 표출 태도 때문에 전에도 2-번 정도 싸운 적이 있었고요. 설날이면 아직 1월이죠. 2달이 채 안 된 시점이죠. 근데 이때 전에도 문제가 생겼었던 불만 표출 태도 이거를 또다시 끌고 오신 겁니다. 좋은 스탠스는 확실히 아니지만 할 수는 있죠. 빡치만 할 수 있지. 근데 지금 이 시기에 할 건 아니었던 거죠. 이러면 마음은 더 식죠. 전 남친은 결국 자기 상황도 너무 지치고 제가 이런 적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자주 있었다는 거죠. 골자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자주 못 봐 힘들고 자기 상황 이해 못 해주는 것 같고 등의 이유를 대며 헤어지자는 뉘앙스를 풍겼고 뉘앙스. 결국 헤어지자는 말을 제 입에서 나오게끔 유도하여 헤어졌습니다. 유도, 뉘앙스, 유도. 뭐만 봤을 때는 남자분이 직접적으로 헤어지자고 말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남자분이 이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는데 이게 이별까지 간 것 같아요. 아마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이지 않았을까요? 네가 내 상황도 이해 못 해주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지금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게 지금 헤어지자는 거야? 아까 초반에 이 남자분은 단호한 만큼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이별할 때 이런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만나야 될까 50, 만나지 말까 50. 진짜 자기도 답을 모르겠는 거야. 이게 어디로 가야 되지? 마지막에 전 자꾸 돌려 말하는 상대에게 화가 나 넌 네 입으로 말을 못해 라며 화내면서 끝났습니다. 상대 이별 이유가 뭘까요? 전 저에 대한 마음이 식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간단하죠. 성격 문제 때문에 마음이 식었죠. 그래야 협상을 했는데 실패. 이런 전남친에게 후폭풍이 오고 다시 연락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개월의 연애가 너무 험하게 끝난 것 같아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어찌됐건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남자가 이별 생각까지 하게 만든 주된 원인은 성격이 너무 안 맞는다. 마지막에 넌 네 입으로 말을 못해 라면서 살짝 비난조로 끝났기 때문에 아마 성격도 좀 안 좋게 기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물론 비난하고 지적하면서 끝내는 게 효과가 있을 때는 있어요. 후폭풍에. 근데 이 남자분처럼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요. 생각이 많은 만큼 합리화도 되게 빠르거든요. 그래 어차피 성격 안 맞았어. 그래 어차피 얘는 안 변해. 그리움이 올라와도 그래 얘는 어차피 안 될 거였어.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는 이 합리화부터 막아줘야겠죠. 내가 성격적으로 문제가 없고 꽤나 착한 사람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필 세팅이나 이미지 관리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시 헤어지는 거예요. 예쁘게. 넌 네 입으로 말 못해 빙빙 돌려 말해 이 새끼가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너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 예민한 여자친구 만나느라고 고생 많았어. 이제 옆에서는 응원 못 해주지만 늘 멀리서 너 응원할게. 요런 느낌으로 좀 착하고 이쁘게 이별해줘야 돼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그쪽으로 합리화가 돌아가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얘가 나한테 못 해준 건 없었지. 그때 참 예뻤지. 생각이 많다는 게 합리화가 빠르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생각이 많을수록 포장이 빠르다라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러니 다시금 이 남자에게 후폭풍이 오게 만들고 싶다면 이 남자가 우리 둘 사이에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되는 지점, 성격, 그 부분을 굉장히 좋아 보이게끔 만들어주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그림이 더 빨리 올라와요. 그리고 그 남자 다시 후폭풍이 온다 한들 사연자님이 이 남자를 다시 만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이득인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골똘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이 밖에도 현재 나에게 고민이 있거나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맨 아래에 있는 링크로 익명사연 보내주시고요. 그냥 분석하는 걸 넘어서 정확한 솔루션이 필요하고 상황도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첫 번째에 있는 클레비스 링크로 저를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프지 말고 삽시다. 덕구리였습니다.